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기출문제 하면서 미리 예고는 드렸지만요. 진도별 모의고사 모두 10회, 40문제씩 10회니까 적은 양은 아니죠. 400문제고요. 전범위 모의고사는 한 6회 정도. 그래서 모두 다 해서 640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40문제면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에요. 우리 기출문제 하면서 한 1000문제 정도 다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진도별 모의고사 해가지고 전범위 모의고사까지 다 하면 640문제입니다. 640문제까지 합치면 거의 1700문제 가까이 되는데요. 640에다가 앞에 1000문제가 넘으니까요. 이 정도 해가지고 모자르다.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자, 진도별 모의고사하고 전범위 모의고사는 최신 판례, 최신 기출문제 반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영역에서 또는 기출문제로 봤던 그런 문제하고 조금 유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문제를 푸세요. 물론 비슷한 문제도 있어요. 제가 문제를 하다 보니까 앞에 문제하고 미처 생각지 못하게 또 똑같은 문제를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같은 영역에서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쫙 해버리면 1번 문제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5문제 나와버리면 학습의 효과가 떨어져서요. 어차피 앞에 문제 헌법의 개정 문제다 그러면 중간에 1번에서 5번 사이에 하나 문제 넣고 그다음에 15번에서 20번 사이에 하나 문제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간중간에 섞어 넣다 보니까 진도별 범위 내에서 그 범위 안에서는 섞었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진도별이니까 앞에 진도별을 쭉 진행해 가면서 40문제씩 모두 10회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길게 OT? OT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자, 최신 기출 또는 최신 판례의 유형을 많이 반영을 해갖고 문제를 냈으니까요. 아마 색다른 문제 또는 자기는 기출 문제 많이 풀었는데 왜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나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틀린 걸 정리하는 거. 여러분 정리 잘 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경정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정리가 모자른다, 정리를 못한다 그런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쪽에 족보다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죠. 족보는 남이 공부한 걸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 공부가 아니에요. 족보를 받아서 제 공부가, 자기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겁니다. 단순히 족보다 해갖고 내려온 자료만 가지고 계신다 해서 마음이 든든할지 몰라도 실력에는 도움이 안 되니까요. 족보라 하더라도 내 지식, 내 공부의 능력으로 흡수를 하셔야 돼요.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적용하고 많이 읽어보고 내가 또 거기다가 가필해서 나만의 자료를 만드셔야죠. 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제부터 보는데요. 문제를 반드시 풀고 들으세요. 또 나는 문제 풀었는데 많이 맞았으니까 난 안 들어도 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자기가 푼 방식하고 정말로 이 문제 출제 취지하고 맞게 풀었는지도 정말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문제 강의, 해설 강의요, 정답만 탁탁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의 취지, 이 문제는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출제 가능하다, 이 문제는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해설 강의를 보는 거지 정답이 2번이에요, 정답이 3번이에요 이걸 보려고 해설 강의를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해설 강의는요, 정답을 찾는 강의가 아니라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스킬, 적어도 정답과 관련 없더라도 이 지문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두자, 이런 것들을 방점을 두기 위해서 해설 강의를 듣는 겁니다. 해설 강의에 OT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볼 문제들의 어떠한 범위라든지 횟수, 그 다음에 앞으로 해설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 잠깐 설명드렸어요. 항상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해설 강의 듣고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 만들어 갖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나는 다시는 안 틀린다 라는 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하시나 공부 시간 많이 없는 거 압니다. 일하시면서 틈틈이 공부하시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너무 귀한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시니까요. 저도 너무 귀한 시간을 허송소비하지 않도록, 허송세월 지나가지 않도록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복습하시고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앞뒤 이제 설명 차치하고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회 문제입니다. 문제 다 푸셨죠? 만약에 안 푸셨으면요, 지금 빨리
자, 스탑 누르시고 푸세요. 풀 때는 항상 그렇지만 시간 맞춰놓고 푸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넉넉하게 놓고 시간 내놓고 푸시면요, 난 다 맞췄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시간에 딱 맞춰서, 그것도 40문제 40분 하지 마시고요. 보통 40문제 보통 30분, 길어야 32, 3분 풀치잖아요. 그렇게 푸셔야 돼요. 물론 이 문제 수준은요, 여러분의 실제 문제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연습은 하드하게, 실전은 연습처럼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연습도 실전 문제처럼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전 문제는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 한날 여러분의 승진 여부가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쫄려요. 솔직히 말해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보니까 그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평상시에는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험답게 시험을 보세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퍼즈 누르고 문제 푸시고요. 만약에 문제 푸셨다면 바로 가시다.